그러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30명대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 어젠가요? 정본부장이 보건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깜깜이 전염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느 상태인가요, 이게? 일단 이제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면 이전에 또 뭐 우리가 조용한 감염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환자들이 자기가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예. 사실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집단 발병이 가능한 공간에 이제 가셔서 그러면서 이제 집단 발병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이태원문도 그렇고 쿠팡 물류센터, 예. 그다음에 교회들 또 어제 또 이제 그 다단계 판매하는 데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집단 발병 한번 발생할 때마다 거기서 이제 그 추적 이제 노출된 사람 추적하는 데에 따른 방역 당국의 노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예.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 있는 역학조사관이나 또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들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 또 그러다 만약에 이제 더 이상 못 찾고 놓치면 예. 지역사회에 아주 이제 불붙듯이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거랑요, 그 네. 기초 재생산 지수라고 한 사람이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거죠. 네. 관련이 있는 거죠, 깜깜이 감염이랑. 그렇죠. 깜깜이 감염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겠죠? 접촉자가 예. 이제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초 재생산 지수가 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기초 재생산 지수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병마다 좀 다르기는 예. 한데요. 그러니까 1 이상이면 적어도 한 명이 한 명을 옮기는 거니까 확산이 된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만약에 2 이상 되면 이제 상당히 위험해지고 예. 2 이상으로 만약에 그대로 그냥 한 달만 간다 그래도 지금보다 환자 수가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예. 게 서로 이제 계속 곱해서 예. 올라가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방역의 단국의 가장 큰 목표는 적어도 그 기초 재생산 지수를 1 미만으로 유지를 예. 해서 한 요새 지금 전염 변파가 확산되지 않는 수준을 0.5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죠?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지금 발병하고 나서 대부분 1을 지금 오가고 있는 1보다 약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냥 두고 만약에 재생산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예. 상황이 돼버리면 예. 이제 소규모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규모 발병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수치라면 한 달후 뭐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역학회 쪽에 예. 선생님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1.2, 1.5 정도만이라도 예. 유지되면 뭐 이번 달 말에는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일 신규 환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누적 환자가 이제 일단 1, 2주 내에 500명이 넘고 이제 다음 예. 달에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대단히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네.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단계 판매에서 또 퍼졌단 네. 말입니다. 그거 한번 잠깐 보고 말씀하실까요? 예. 어르신들에게 건강용품 팔던 방문 판매 업체로 번졌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죠. 이 보면은 굉장히 어떤 밀집되게 모여 계시고요. 예.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저 분위기가 굉장히 열광돼 있어 비말도 많이 튈 것 같은데요. 네. 자, 교수님 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밀집해 있고 예. 사실 환기도 안 되는 공간인데다가 예. 앞에서는 계속 뭐 노래하거나 계속 말을 하게 되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박수 치면서 막 호응하면서 예. 소리 지르고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비말이 이제 튀게 되고요. 또 예. 주변이 상당히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공간에 확진자가 있으면 어디를 만져도 바이러스가 손에 예. 다 묻게 되는 상황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연세들이 또 상당히 좀 높으신 분들이 앉아 예. 계시기 때문에 발병했을 경우에 상당히 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걱정이 예. 됩니다. 보면 방역 수칙은 하나도 안 지킨 것 같습니다. 보면 이 그림만 보면 예, 그러네요. 어떻게 보통 마스크를 대부분 마스크는 쓰시는데 노인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마스크도 전혀 안 쓰고 예, 있고요. 전혀 안 쓰고 그래서 보통 예. 요새 마스크 정말 잘 쓰시는데 왜 저랬을까? 일부러 마스크를 안 씌운 게 아닌가라고. 예. 물론 이 느껴지죠. 그림 예. 자체는 지난해 아, 8월이랍니다. 정말 예, 지금 예, 그림은 예, 아닌데 예. 네, 예. 이게 어느 정도 마스크 썼는지 같은 건 아직 체크는 안 모르는 예. 상황이지만 저 환경 자체가 위험 요소를 다 갖췄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다들 이제 마스크만 쓰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있으면 환경도 많이 오염이 돼서 예. 손이나 이런 걸 타고도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도 위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데는. 노령층 분들은 절대 특히 요즘에는 저기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방역의 원칙 중에 하나 중에서요. 예. 그러니까 고위험군들을 예. 잘 이제 사회적 이제 거리두기를 잘 지키게 해서 발병을 최소화하는 게 사망률을 낮추는 데 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업체들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도 그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강매도 많고 또 예. 샀는데 환불도 안 해주고 이런 문제 많이 일으켰던 예, 데라서요. 예. 좀 노인들한테는 좀 오히려 좀
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청의 어떤 단속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어제 얘기라서 감염 현실 말고요.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제 어떤 원래 원안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 질병관리청이 독립이 되는 마당이라면 예. 또 승격이 되는 마당이라면 이런 감염병 관리 업무 또 질병 관리 업무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발표된 행안부 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조직이 오히려 좀 축소되는 형태. 근데 뭐 다른 조직을 키울 거는 맞긴 맞습니다. 예. 다른 조직 키워야 되긴 하지만 연구와 관련돼 있는 조직들을 전부 떼서 이제 보건복지부로 이제 이관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안에서의 연구 기능이 많이 좀 이렇게 약화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장기적인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우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연구 기능 축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 옮겨도 된다는 분들은 미국 질병통제센터인가요? 거기 예를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가요? 우리 케이스는? 그러니까 미국은 질병통제센터하고요. 그다음에 국립보건원이라 그래서 두 조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조직의 크기가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다 너무 작은 조직이고 그 안에 국립보건연구원 더 작은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우기로 한 거는 저희가 찬성을 합니다. 양쪽 조직을 다 키워야 되는데 아직은 분리돼 있기보다는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상대방이 크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되면 그때 분리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으로서 어떤 연구기관은 반드시 청에 소속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청에서 하고 싶은 여러 연구들, 특히 이런 감염병과 관련돼 있어서 이번에도 사실 국립보건연구원이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뭐 배양을 한다든지 뭐 분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제 이루어지려면 아직은 같은 조직 안에 있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안은 이제 근데 대통령께서 보니까 지금 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전면 무효하라 이 옮기는 거예요, 연기가. 이건 뭐 다행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다행스러운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논의를 좀 재논의를 해서 질병관리청이 조금 더 업무를 잘 수행하고 감염병 또는 만성 질병에 대한 그런 조정에 있어서 아주 이제 좀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안에서요. 교수님 보시기에 더 필요한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질병관리청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지자체와의 그런 감염병 업무를 협력을 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질병대응센터라 그래서 권역별로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대응 센터 수준이면 이런 지자체하고 하기에는 너무 급이 낮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지방에 오히려 청이나 이런 좀 행정조직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자체와 함께 지자체를 뭐 돕기도 하고 지자체를 이제 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청이면은 어떤 조직의 독립성도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청이 되면 일단은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독립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차피 외청이니까 보건복지부의 어떤 통화를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독립된 예산안과 그리고 독립된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요. 조금 더 유능하고 또 훨씬 더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한다는 어떤 그 독립성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가 보죠. 기능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업무를 할 때 보건복지부의 뭐 허락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정책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정하면 그 기능을 그냥 따라가는 형태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감염병 정책에 대해서 직접 만들고 또 선제적 대응도 가능하고요. 직접 수행도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단축되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많은 그런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다른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 화제가 됐던 게 불주사 맞으면 불주사 맞으면 괜찮은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의학적으로 증명된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이게? 이제 BCG를 이제 많이 이제 맞고 있는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많고요. 유럽의 국가나 미국은 안 맞고 있거든요. 이제 정식적으로는. BCG가 원래 그 결핵 주사인가요, 이게? 그렇죠. 결핵 예방 주사라 그래서 우리 태어나면 아이들 한 1개월 안에 이제 맞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맞게 됐을 경우에 이상하게 이제 그걸 맞은 국가에서는 사망률도 좀 낮고 전반 중증 환자가 적더라라는 그런 논문이 처음에 발표가 됐고요. 이제 그런 논문을 보고 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정말 그게 맞는지를 지금 실험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 통계적 유의성은 나와 있는데 의학적인 어떤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사실 멀긴 멉니다. 그럼 다른
좋은 예방 주사는 어떻습니까? 뭐 홍역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제가 한번 이제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홍역 정도는 이제 연관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백신 얘기는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옛날에 맞았던 분들, 저도 맞았고요. 다 맞았나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의무 접종이 돼 있어가지고요. 아기들도요. 지금 지금 다 계속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또 유의적인 통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의무가 아닌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이제 맞음과 안 맞음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좀 이게 차이가 있더라는 정도는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온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너무 우리가 이제 집중할 필요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흥분할 단계는 아니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